만약에 9kcal 에너지 저장한다고 한다면 지방 형태로 저장한다면 한 1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는데 만약에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형태로 에너지 저장한다면 내 몸무게가 2g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봤을 때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체중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얘는 밀도가 매우 작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는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암기했죠? 이 암경을 무는 것이냐? 암경을 베이스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딸딸딸 암기하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야.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인지질. 시원해 여기 주목해야 돼. 인지질인데 요 인지질 하면 연관 검색어. 얘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얘는 무엇을 구성한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인지질이. 그러면 세포막이 인지질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인지질 되어 있어요. 근데 인지질이 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포막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하고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부위가 같이 공존해요. 이게 바로 인지질을 정의하는 인지질을 표현하는 얘가 바로 그 시그니처예요. 얘가. 그러니까 인지질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바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인지질에서 문제 나왔다. 그럼 얘는 100% 친수성과 소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성질과 물을 되게 싫어하는 성질에 대해서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뜻이 뭐뭐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인지질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아주 독특한 성질들이 있나요? 이 인지질은 중성지방이 약간 변형된 형태야. 중성지방은 아까 설명했듯이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 세 분자가 있는데 인지질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요 지방산 한 분자가 여기 지방산 한 분자가 인산이라고 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인이고요. 여기에 지방산 두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분자. 그래서 이 인을 여기 인은 머리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지방산은 꼬리 부분이라고 해요. 머리가 인으로 되어 있고요. 꼬리는 지방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머리를 하고 있는 이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친수성이야. 반면에 꼬리 부분은 뭐야? 물을 되게 싫어해요. 소수성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인지질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과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부위도 됩니다. 여기 볼게요. 지금 인질 비하하신 겁니까? 인질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 기억하자. 친수성 and 소수성.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선생님, 근데 얘가 친수성과 소수성 같이 갖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가 세포막을 구성한다고요? 세포막을 구성해. 얘가 어떻게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냐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쪽이 세포가 되는 거고 바깥쪽이 이제 외부가 되는 거겠지. 요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세포와 외부의 어떤 경계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포 안쪽에는 물이 대단히 많아요. 세포 바깥쪽에도 물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포 안의 환경과 바깥의 환경이 거의 비슷한데 얘가 어떤 막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비닐봉지로 감싸는 그런 형태에서 고민하면 될까요? 비닐봉지처럼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질로 돼 있는데 세포막을 될 거야. 인지질 있고요. 여기도 또 인지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인지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포막을 만들 때는 인지질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쭉 가면서 세포막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게 세포 안쪽이고 바깥쪽이라면 여기에는 물이 대단히 많은 거고 또 세포 바깥쪽에도 물이 많단 말이야.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성분들이 물과 맞닿아 있어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얘는 친수성이야. 그리고 물을 되게 싫어하는 부분들이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포막을 만들어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성분을 물과 맞닿게. 근데 물을 되게 싫어하는 것들을 가운데 짱구하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단단한 어떤 벽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얘가 말랑말랑거려요. 추렁추렁거려요. 말랑말랑 출렁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인지질들이 이게 딱딱딱 붙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립적으로 서로 움직여요.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누르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얘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면 이 인지질 머리가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 물론 손가락을 넣을 수 없습니다만 손가락을 넣어서 쭉 넣으면 얘가 쭉 흩어져요.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손가락 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놓여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인지질들이 딱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지질들이 이중층을 만들고 이게 세포막을 만들 때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유동 모자이크 막. 그래서 이 인지질들이 세포막을 만들어서 유동 모자이크 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러면 인지질 좋아요. 얘가 친수성, 소수성을 갖고 있어서 세포막을 만들어. 좋아. 그건 좋아.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좋아. 근데 얘가 세포막을 만들 때 세포막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아, 얘가 이 세포와 외부의 경계막을 만들면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주할까? 세포막은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세포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은 도대체 생명체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그냥 손만 긋는 거야? 여기는 안에는 세포 안쪽이야, 저기는 바깥쪽이고 이렇게만 할까? 얘가 세포막이 주로 어떤 걸 하냐면 물질 출입을 조절해. 주력이 뭘 조절한다고? 물질 출입을 조절해.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고 바깥이 있으면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고 또 필요 없는 물질이야 만든 물질이 밖으로 내보내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빠지고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야. 자, 그러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키워드 한번 정리해보자. 인지질, 세포막, 친수성 앤드 소수성.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물질 출입 조절. 이게 인지질에 대한 모든 설명이야. 다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 지역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필요 없는 거 뭐예요? 아, 그건 뭐냐면 세 번째 수연아 읽어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금 스테로이드. 시간. 주역에 스테로이드 처음 듣나요? 어디서 들어봤어? 아, 댄스. 그렇죠. 이게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의 성분이에요. 호르몬의 성분인데 왜 운동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먹는가? 그 다음에
이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먹는 것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핵산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핵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핵산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업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무기업류가 있는데, 자, 무기업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얘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유가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든다면 칼슘이 있어요. 칼슘. 자, 칼슘 우리 몸에 뭘 쓸까요? 칼슘 뭘로 써요? 칼슘. 저 뼈. 얘는 뼈랄 때 뼈 이러네. 뼈 아니죠. 살이죠. 그렇군요. 여기 살입니다. 살. 네. 뼈 이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고요. 또 칼슘이 뭘로 쓰이냐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것도 쓰여요. 칼슘. 그러니까 칼슘 부족하면 혈액 응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근육 움직이는 거, 근육 수축하는 것도 칼슘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철은 우리 뭐가 있어요? 철. 얘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 헤모글로빈이 바로 적혈구란 말이야.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뭘 쓰죠? 얘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성분입니다. 티록신 성분이 바로 아이오딘. 이렇게 무경류선 여기까지 맞고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페이지 17페이지 맨 밑에다가 무경류는 몸에 구성 성분이고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체내에서 염이나 이온이 또 존재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 에너지는 없습니다. 자, 칼슘, 나트륨, 철, 황, 아이오딘, 인, 칼륨 이런 거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개념 따지기가 있는데요. 필요 없는 문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일단 7번까지 일단 먼저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자, 7번까지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음. 1번 안 해도 됩니다. 1번 넘어가요.
됐죠? 자, 주제가 다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넘어가고요. 자, 2번부터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의 정답은 5번. 4번의 정답은 5번. 5번의 정답은 3번. 6번의 정답 5번. 7번의 정답 3번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손이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몇 번이요? 손이? 손이 몇 번? 4번까지 한다고. 아, 예, 그게 문제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수정기 질문? 6번 한번 같이 봅시다. 6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두 종류의 영양소를 나타냈어요. 가는 뭘까 이거?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지방이야. 지방.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가보다 나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어때요?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가보다 나가 더 높다? 맞잖아요. 지방이 더 많잖아요. 나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으셔서 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갑니다. 20페이지. 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많은데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생물은. 근데 좀 외우기 좀 귀찮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부를 가기 위해서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세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 자, 세포. 첫 시간에 내가 세포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가 우리 몸에서 그냥 찍찍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포는 반드시 세포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는 내 몸에서 이 세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세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그러면 여기서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야. 그러니까 뭐 신경세포라든가 또는 상피세포, 그러니까 피부세포죠. 상피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체세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남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자나 또는 난자 이런 것을 바로 생체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포의 핵막. 아까 내가 핵막까지 얘기했었는데 세포만 얘기했군요. 세포 질과 핵을 경계하는 핵막의 이름에 따라서 이 세포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준혁이 기억하니? 기억 안 나죠? 하나는 원핵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핵세포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준혁이가 그럼 배움 같은 게 낯설지? 뭐 이런 사람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는데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없어요. 얘는 핵막이 없고 진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핵막이 있냐 핵막이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원핵세포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요. 원핵세포는 너무 구조가 너무 단순해. 진핵세포는 핵막도 있고요. 그 세포 질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도 존재해요. 소기관도 존재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원핵 세포를 갖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원핵 세포는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가 이 진핵 세포를 가지고서 세포의 구조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세포가 생명수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 세포가 모여서 개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이 세포가 어떻게 모여서 개체, 하나의 생명체를 완성하냐에 따라서 두 종류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명체 되는 거고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이런 것을 바로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 수연이. 그럼 수연이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이에요? 아예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 준혁이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늦으셨어. 예.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대표인 예는 누가 있냐면 세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균이 있고 다세포 생물의 대표인 예로서는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이나 그다음에 식물 이런 것들이 다세포 생물입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 이제 얼추 큰 흐름을 잡았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를 공부할 텐데 세포 구조 공부할 텐데 자,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한번 봐봐요. 굉장히 복잡하게 막 나와 있습니다. 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우리가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포막이야. 그래서 이 안쪽이 세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외부, 바깥쪽이 되겠죠.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조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만나게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막이야. 이게 핵막이야. 그래서 이 핵막을 동결해서 이 바깥쪽은 세포 질이 되는 거고 이 안쪽은 핵이 되는 거야. 이게 핵이야. 여기 핵이고 이 바깥쪽은
세포질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세포질의 경계를 구성하는 막을 바로 핵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곳이고 핵막이 없으면 핵이 없는 거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복잡한 구조부터 그려볼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일단 이름부터 좀 신속하게 만들자. 이거는 소포체라고 해요. 소포체. 수연아, 소포가 뭐야? 소포. 택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소포체잖아. 마치 택배처럼 뭔가 물질 운반한 데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글동글 알갱이들이 붙어있어요. 알갱이들이 붙어있기도 하고 여기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게 돼요. 요 알갱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리보솜이라고 해요. 리보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핵으로 한번 가볼까? 핵에 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해요. 요거를 유전자라고 부르고, 야, 유전자라고 부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를 뭐라 불러? 이게 바로 DNA냐. 핵 속에 보면 DNA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이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구조물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게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세포 소개안도 있어요. 이 세포 소개안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고 책에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20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별도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미토콘드리아 이런 그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따로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그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엽록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엽록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물이 있냐면 납작한 주머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이 있어요. 납작한 구조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물인데, 자, 이거 이름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집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 여기 페이지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포의 구조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여기 세포 소개 중에서 어떤 걸 그린 걸까? 뭘 그린 걸까? 매치시켜봐요. 이게 바로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너무 똑같이 잘 그렸죠? 우리가 금방 하면 알죠. 골지체. 너무 똑같이 그렸어, 그렇지? 왜 그렇지? 지금 골지체 비하하시는 겁니까? 골지체 비하는 것 같은데? 수연아, 내가 그림 너무 똑같이 그렸지, 체크하고. 너도 골지체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무 똑같이 그렸어. 골지체. 자, 요거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물주머니 같은 것이 있어요. 물주머니. 자, 이거 뭘까? 찾아봐요. 그렇지. 너무 똑같이 그리니까 재미없다. 그렇지, 수연아, 그렇지? 이건 똑같이 뭐 거의 책보다도 뭐 잘 그렸는데 뭐 금방 알 수 있지. 이거 모르면 문제 있는 거지. F4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 요 세포막은 뭐로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세포막이 인지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그 다음에 여기 겉에 딱딱한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딱딱한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딱딱한 벽, 이걸 바로 세포벽이라고 부르죠. 벽이라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세포의 소개는 많은데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쓰러집니다. 그렇죠? 너무 복잡해. 뭐 이소중, 거친면, 매끈면, 막 뭐 있어 또 중심립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너무 미쳐버쩍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런 세포 내 소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에 앞서서 주제가 얘는 원의 세포야 진행 세포야 지금 내가 그린데 진행 세포야 원의 세포는 아무것도 없어 진행 세포의 구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 내 소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수연아 여기 세 분의 소기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핵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핵은 우리 사람을 치면 뇌나 마찬가지야. 우리의 모든 활동과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뇌처럼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기가 바로 핵입니다. 수연이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네?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건 수연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럼 수연이가 떡볶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연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연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연이 뇌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해. 아니죠. 뇌는 뇌죠. 그래서 뇌가 그걸 좋아하라고 답하라고 수연한테 시킨 거죠. 그래서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죠? 그처럼 이 핵은 바로 세포의 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핵을 한번 보자. 예, 지금 수연이 멘붕 왔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자, 핵은 세포 생명 활동의 중심이에요. 세포 생명 활동의 중심이다. 라는 정도.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실 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핵막을 통해서 핵과 세포제의 경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핵막은 조금 독특해요. 뭐냐면, 이 핵막은 세포막과 같이 인지를 되어 있거든. 똑같이 인지를 되어 있는데 얘는 하나잖아. 얘는 몇 개야? 두 개지. 핵막은 이중막.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막.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함유되어 있어요. 유전 정보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바로 뭐야? DNA야. 그러니까 이 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의 특성과 이 세포의 모양, 이 세포가 만드는 물질에 대한 정보가 그 설계도가 바로 이 DNA 속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설계도대로 여기 있는 지금 이 세포와 똑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얘가 자기의 몸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린 그 과정을 하면 뭐라고 할까? 이 세포가 이 설계도 갖고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어요.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포 분열. DNA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말 대신에 말장난 좀 보십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몸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핵에 대해서 이제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포막을 하고 있다. 이 세포막은 제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세포막이 한 2번 정도 등장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입니다. 뒤에 가서 두 번째 등장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이 세포가 등장할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 전제로 깔려야 돼요.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놓쳤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세포막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때 못 알아듣습니다. 뒤떨어지고